오늘은 마침내 드러나는 고성희의 추악한 비밀, 그리고 그 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주하게 될 쌍둥이 남매 은호와 우진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속내를 감춘 채 가장 따뜻한 얼굴로 다가와 다시 한번 비정한 본색을 드러낸 고성희. 과연 그녀가 원하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를 놓치지 마세요.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누구도 예상 못한 진실,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늦은 밤, 사무실은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컵라면이 놓여 있었고, 은호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인물, 고성희가 들어섰습니다. 살짝 부은 눈가, 전날의 피로를 감춘 듯한 억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스며 있었습니다. 지나는 길에 들러봤는데 아직도 퇴근을 안 하고 있었네요. 은호는 뜻밖의 방문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성희는 은호의 책상 위 컵라면을 보고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직접 가져온 죽을 정성껏 담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냉철한 재벌가 사모님이 아닌 자식의 끼니를 걱정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젊다고 몸을 너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꼭 예전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고성희의 말투는 따뜻했고 그 따뜻함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묘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낯선 온기를 진심으로 위로로 받아들였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사장님. 고성희의 표정에 잠깐 쓸쓸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 눈빛이 은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장님, 힘드실 때는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은호는 며칠 전 술에 취한 채 딸을 지키지 못했다며 눈물 흘리던 고성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딸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은호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병든 아들 우진에게 어떻게든 은호의 간을 이식받게 하겠다는 냉정한 계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호 씨 보면 왠지 남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고성희는 은호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조금씩 꺼내 들려주었습니다. 잃어버린 딸, 외로움, 그리고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마치 고백처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은호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은호의 마음속 연민을 천천히 자극하며 감정을 지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어김없이 아픈 아들에 대한 애틋함을 넌지시 흘렸습니다. 요즘은 아들 걱정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많이 아파요. 근데 이상하게 은호 씨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인지 요즘 새삼 느껴요. 그 순간 은호는 자신이 고성희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성희가 치밀하게 설계한 감정의 덫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다정함 뒤에 숨은 섬뜩한 의도를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가게 마감을 돕던 은호는 피곤함도 잊은 채 상기된 얼굴로 엄마 정순이에게 고성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일하면서 알게 된 분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이겨내고 성공하신 분이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도 남모를 아픔이 있더라고. 그런데 있지.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지만 혹시 지난번에 건강검진 함께 받았다던 그분이니? 은호의 해맑은 얼굴에 정순이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도 아닌 사람이 딸의 건강까지 챙기며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호야, 그분 왜 너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니? 혹시 뭐 다른 생각 있는 거 아냐? 정순이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마음에 걸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냐 그런 거. 그냥 젊으셨을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대. 그때 딸까지 잃어버리셨나 봐. 그래서인지 나한테 유독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을 잃어버렸다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어딘가 깊숙한 곳이 아려오며 잊었다고 믿었던 오래된 기억이 불현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밤새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은호의 책상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끝에 한 장의 명함이 걸렸습니다. 고성희, 그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성희,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옛날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살며 남편 없이 쌍둥이를 혼자 키웠던 여자. 시장에 큰 불이 났던 그날, 정순이는 어린 딸을 품에 안은 채 절규했지만 결국 하늘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딸을 잃은 뒤 세상이 무너진 듯한 슬픔 속에서 정순이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 텅 빈 품을 대신 채워준 건 엄마 없는 집에 홀로 남겨진 채 울고 있던 어린 은호였습니다. 은호 친엄마. 설마. 아니겠지? 정순이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초조함에 손끝이 차가워졌고 일손이 도무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옷을 대충 챙겨 입고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 고성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중요하게 상의할 것이 있다며 은호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집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긴장감이 은호의 등을 스쳤습니다. 고성희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긴 얼굴로 은호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은호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 씨, 내 아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고성희의 처절한 오열에 은호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성희의 손을 마주 잡으며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성희는 은호의 연민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확인하고 마침내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찾았어요.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을. 정말 다행이네요.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고성희의 말에 은호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성희의 다음 한마디가 그 모든 안도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은호 씨, 놀라지 말고 들어요. 사실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 바로 은호 씨예요. 은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그래요. 은호 씨 지난번 건강검진 기록을 우연히 봤는데 이게 인연인지 모든 결과가 일치하더라고요. 은호 씨 제발. 죽어가는 내 아들 좀 살려줘. 은호 씨 아직 젊고 건강하잖아.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줘요. 고성희의 눈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존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낯선 여자의 번뜩이는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은호는 충격과 당혹스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보여주었던 모든 호의, 따뜻했던 말들,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건강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이끌리듯 고성희의 명함 속 주소를 찾아온 정순이가 집무실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 그거 조금만 떼어줘도 아무 문제 없대요. 내가 은호 씨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줄게.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줘요. 그 한마디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정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왈칵 문을 열고 들어서자 놀란 고성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이와 고성희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은호의 손을 붙잡고 매달리는 고성희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정순이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 시장에 큰 불이 나던 그날.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은호를 남겨두고 떠났던 여자.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정순이는 충격에 손에서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 내가 어떻게. 고성희가 놀란 눈으로 돌아보자 정순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호한테 뭘 내놓으라고. 그때 핏덩이를 버리고 떠났으면 됐지 이제 와서 뭘 달라고.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딸 은호에게 또다시 상처 주게 둘 순 없었습니다. 정순이의 절규에 고성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날 그 불길 속에서 난 우리 유라, 아니 은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우진이가 아프고 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봤는데 은호가, 아니 유라가 살아있다는 건 정말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고성희의 변명에 은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찾았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진실을 숨긴 채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녀의 모습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진짜 친엄마라면 저한테 이럴 수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믿었던 사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의 처절한 절규는 고성희의 집무실을 가득 메웠고 고성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시선으로 은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미로서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아닌 아들 우진의 간이식이 이미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절망과 분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별장에 머물며 요양 중이던 우진은 자신을 찾아온 고성희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초조함과 광기를 읽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한 우진은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죠? 걱정스러운 아들의 시선을 피하듯 고성희는 대답 대신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 틀어졌어. 내가 그동안 들인 공이 얼만데. 모두 그 여자 때문이야. 정순이로 인해 은호의 간이식 계획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고성희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끓어오르는 감정은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우진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고성희는 마지막 동아줄을 놓쳤다는 절망감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의 눈빛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제발 말해주세요. 나 때문에 그래요? 간이식에 문제 생긴 거죠? 우진의 다그침에 이성을 잃은 고성희는 결국 무너지듯 말을 토해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쌍둥이 누나를 찾았어. 간이식도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는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엄마 때문에 일이 다 틀어졌다고. 고성희는 머리를 감싸 쥐며 절규했습니다. 우진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듯 고성희를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쌍둥이 누나라니. 저한테 누나가 있다고요? 고성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은 입술 사이로 숨만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줄 알던 딸을 이제 와서 찾았다는 게 그 이유가 간 이식 때문이에요? 그건 저 살자고 가족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 못해요. 안 해요, 엄마. 말이 끝나자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차마 다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핏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쌍둥이 누나라는 존재가 그의 마음 한켠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런 우진의 눈빛에서 희미한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그래, 직접 만나면 달라질 거야. 은호가 우진이를 보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직접 한번 만나볼래? 이게 그 아이 연락처야. 고성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를 받아든 우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지은호.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너무나도 익숙한 번호. 이럴 수가. 지은호. 그녀는 우진의 대학 시절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버텨준 친구였습니다. 누구보다 꿋꿋하고 선하게 살아온 어려운 형편에서도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친구.
우진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은호를, 자신의 절친이었던 은호를 상대로 그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은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뻔히 아는 우진은 차마 그녀를 만날 수도, 이 잔인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은호의 어깨에 또 하나의 짐을 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은호는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모, 그리고 그 친모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벌인 끔찍한 사기극.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 모든 분노 속에서도 쌍둥이 동생이 간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가 은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정순이 앞에 섰습니다.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어 두 손을 모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도저히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 내가 아니면 죽는다잖아. 간이식하게 해줘. 은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은호야, 안 돼. 내가 왜? 정순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은호를 말렸습니다. 딸의 몸에 칼을 대야만 피를 나눈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현실. 그 잔혹한 선택 앞에서 정순이는 무너졌습니다. 죽어가는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은호의 결정을 끝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은호는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이식 제가 해줄게요. 짧은 정적 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호야. 하지만 그 떨림 속엔 오직 아들 우진의 간이식이 계획대로 됐다는 안도와 계산만이 있었고, 딸 은호를 향한 미안함의 그림자는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간이식 수술 날짜가 확정되었고 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추가 검사를 마치자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손끝 하나까지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딸을 희생시킨 여자, 다른 하나는 딸을 잃을까 두려워 밤을 새운 어머니였습니다. 정순이의 얼굴은 밤새 눈물에 젖어 있었고 고성희의 손끝은 초조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 시각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급히 달려와 외쳤습니다. 병실에 있어야 할 한우진 씨가 없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간호사는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지금 수술실로 이동해야 하는데 병실이 비어 있어요. 순간 고성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려는 찰나 고성희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엔 우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고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수술 안 할 거예요. 순간 고성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진아,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딨어? 우진아! 그러나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그 절규는 텅 빈 병원 복도를 가르며 메아리쳤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아들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고성희의 울음은 끝없이 번져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죄의 대가를 실감하는 영혼의 통곡처럼 깊고 처절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딸을 희생시켜 아들을 살리려 한 고성희. 그 잘못된 모성애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은호의 쌍둥이 동생 우진은 무사히 간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